놀러간 사또의 세격. 한 고을의 사또가 왕명을 받들어 이웃 고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녁 늦게 도착한 사또는 한 아전의 집에 유숙하게 됐는데 집주인 아전은 볼 일이 있어 밖으로 나가고 집에는 부인과 두 딸만 있었습니다. 그 두 딸 중에 큰 딸은 이미 시집가서 머리를 올렸고 작은 딸은 아직 처녀였는데 그 얼굴이 잠옷 예쁘고 고왔습니다. 어허, 자색이 매우 뛰어나구나. 사또가 잠깐 작은 딸의 미모에 혹해 있을 때 부인이 별채로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누추한 집이오나 이곳에서 편히 쉬시지요. 고맙소이다. 방에 들어간 사또는 작은 딸의 얼굴이 계속 어른거리자 자신을 수행하며 시중드는 베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 작은 딸과 호합하여 정을 나눌 수 있겠느냐? 호합은 두 몸이 서로 합한다는 뜻입니다. 사또가 처녀와 육체적 사랑을 하고 싶다는 흑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베리가 한 가지 계교를 내놓았습니다. 곧 술상을 차려 자리를 마련하고 부인을 위로한 뒤 틈을 보아 그 딸을 유인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유인한단 말이냐? 술상을 차린 후 이러저러 하시면 될 것이옵니다. 내 꾀가 그럴듯하니 그리하자꾸나. 어서 서두르거라. 잠시 후 사또는 푸짐하게 차려진 술상을 앞에 두고 아전의 부인을 초대했습니다. 내가 고마워서 상을 차렸으니 부인께서도 같이 드셨으면 하오. 부인은 조금 놀라긴 했지만 이웃 고을 사또의 부름이라서 응했습니다. 몇 차례 영혼 없는 대화를 나눈 후 사또가 부인에게 술을 권하면서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아까 잠깐 봤던 두 딸의 참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소. 어렵지 않은 일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인이 두 딸을 불러 나오게 하니 큰딸이 나와 사또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이어 등장한 작은 딸은 부끄러워하고 거북해했습니다. 사또의 눈에는 작은 딸의 그런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애가 탄 사또는 욕망을 감춘 채 먼저 큰딸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큰딸은 술을 한 잔 마신 후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또는 작은 딸에게도 술잔을 돌렸습니다. 이리로 와서 잔을 받으라. 작은 딸은 마지못해 사또 곁으로 가서 술잔을 받아들고 입에 댔습니다. 그 순간 사또가 작은 딸을 낚아채 안쪽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근처에 있던 베리는 뒤에서 작은 딸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오. 느닷없이 당한 일에 깜짝 놀란 부인은 급히 쫓아가서 베리를 밀쳤습니다. 그러고는 부인은 작은 딸의 허리를 붙잡으며 큰 딸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에이야, 큰일 났으니 속히 와서 도와다오. 큰 딸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 어미를 도와 힘껏 잡아당기자 작은 딸의 옷이 찢어지면서 사또가 손을 놓쳤고 그 틈에 작은 딸은 몸을 빼내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작은 딸을 봉변에서 구한 부인은 작은 딸을 깊은 골방에 숨겨 놓았습니다. 계획한 일이 틀어졌으나 사또는 미련이 남았는지 포기하지 않고 베리에게 또 의견을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볼 계책은 없느냐? 한 가지 남아있긴 합니다. 사또께서 이렇게 하시면 소인이 저렇게 하겠나이다.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내 놈은 꽤 주머니로구나. 당장 하자꾸나. 베리가 내놓은 또 다른 계책에 대해 사또는 좋은 꾀라며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각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방 안에서 노끈으로 목을 맨 것처럼 꾸몄고 그 직후 베리는 크게 놀란 척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목을 매셨습니까? 뜻밖의 소리에 부인이 달려오자 베리가 꾸짖어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간밤에 너희 모녀와 소란을 피운 일로 이런 변이 생겼으니 이는 모두 내 집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라. 베리의 호통에 부인은 주눅이 들어 쩔쩔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리가 이어 말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속히 우리 사또의 목숨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살인죄로 일문이 멸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베리의 엄포에 잔뜩 겁먹은 부인은 어찌할 바 몰라 대책을 물었습니다. 기다렸던 바라 베리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나마 내가 신속히 끈을 풀어드려서 아직 사또의 기맥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으니 얼른 작은 딸을 불러다 그 왕성하고 뜨거운 몸을 사또에게 붙여놓으면 혹시 그 기운 덕분에 살아날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로다. 일가족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부인은 앞뒤 따지지 않고 베리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시도해 봐야지요. 하여 부인이 골방에 숨긴 작은 딸을 불러내려는데 때마침 늙은 아전인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운 것이오? 여보, 큰일 났어요. 부인은 한쪽으로 가서 낙담한 얼굴로 남편에게 자처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까 이웃 고을 사또께서 오셔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됐는데 2차 조차해서 일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부인으로부터 말을 들어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율문에 보면 위협을 가해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에 스스로 목을 매 죽은 것은 죄를 묻지 않게 되어 있어. 하물며 늙은 것이 어린 내 딸을 탐했으니 일만 번을 죽은들 무슨 상관이겠소. 게다가 거짓으로 목을 맨 척하고 있으니 더 말할 나이도 없는 일이오. 이웃 고을 사또와 베리의 흉계를 간파한 아전은 부인의 마음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저들을 그대로 두시오. 설령 사또가 저대로 죽더라도 당신은 물론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오. 남편의 말에 안도감을 느낀 부인은 비로소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부인은 곧바로 태도를 바꿔 죽어가는 척하는 사또에게 들으라는 듯 크게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개 같은 늙은 것이 만민의 부모인 사또가 되어 남의 여식을 탐내며 그 속임과 흉계가 이와 같이 교활하고 뻔뻔하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조정해 나아가겠느냐. 그러니 내가 죽은들 아무 문제 없고 우리는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을 것이니라. 이러면서 한참 모욕한 부인은 남편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사또는 큰 욕을 당하고 밤중에 몰래 달아났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